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린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라는 제목의 이 사연은 두 노인분이 운명적인 재회와 그들의 놀라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앉으셔서 편안히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60분 분량으로 오늘은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시작. 오후 2시 평범한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 버스에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탔어요.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민호 할아버지입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었어요. 왼쪽 다리에 오래된 부상이 있어 걸을 때마다 약간 절뚝거리셨죠. 오래된 부상이지만 그 부상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이야기예요. 버스에 올라탄 김민호 할아버지는 노약 좌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앉아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 노약 좌석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용 문신에 거미줄 문신, 피어싱까지. 전형적인 건달 스타일이었죠. 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 좌석인데.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 젊은이는 이어폰 때문인지 못 들은 척 무시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는데 자리를 좀 양보해 주겠나? 그제서야 젊은이는 이어폰 한쪽을 빼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다른 자리 많잖아요. 저리 가서 앉으세요. 버스 안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건달의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가 모두를 주저하게 만들었죠. 상황의 악화. 김민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다네. 법적으로도 이 자리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이니. 그 말에 건달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 무슨 법이래? 내가 여기 먼저 앉았으니까 내 자리야. 저리 비켜. 김민호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던 손잡이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버스 기사님도 백미러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개입했다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모른 척했죠. 이런 세상이 됐나? 김민호 할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건달의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이 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들도 비슷하게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영웅의 등장. 바로 그 순간 버스 뒷문으로 또 다른 노인이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였죠. 그는 김민호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어 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김민호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성준 할아버지가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성준 할아버지는 이제 건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순간 날카롭고 강인하게 바뀌었습니다. 젊은이, 오성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법과 예절을 모르는 것 같군. 건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또 한 놈이 나타났네. 할아버지들 오늘 단체로 나들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실력. 오성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화함보다는 어떤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자리를 비켜줄 생각은 없나? 건달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성준 할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 힘드실 거예요. 오성준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건달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다른 손으로 건달의 손목을 잡아 정확히 압박했어요. 아!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손목을 약간 더 비틀자 건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나? 이 늙은이가 건달의 친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성준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몸을 틀었고 두 번째 건달의 팔꿈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건달의 팔이 순간 마비된 듯 축 늘어졌어요. 세 번째 건달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칼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버스 안의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오성준 할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확히 건달의 손목을 찔러 칼을 떨어뜨리게 했고 이어서 건달의 바지 벨트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건달의 바지와 팬티가 함께 내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으악. 건달은 급히 바지를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은 고작 10초도 안 되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오성준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변화. 새 건달은 겁에 질려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도 오성준 할아버지를 향해 겁에 질린 눈빛을 보냈어요. 앉으시지요. 오성준 할아버지는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노약 자석을 가리켰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고 오성준 할아버지도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승객들이 두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오성준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함께 걷는 길. 두 노인은 우연히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오성준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함께 걷자고 제안했어요. 저기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분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런 무술 실력이라면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젊을 때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었지요. 아, 군인이셨군요. 저 군대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의 이야기. 사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40년 전 저와 제 가족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준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을 건너던 중에 북한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총격을 받았어요. 그때 한 남한 군인이 나타나 저희를 도와주셨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임진강 근처였나요? 오성준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그냥 예상해봤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군인을 찾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분을 찾지 못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저 까만 밤이었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분이 저희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너주던 모습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이실 거예요. 오성준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김민호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김민호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성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탈출한 후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이건 탈출 직후 찍은 사진이에요. 오성준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오성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캐나다에서 교수로 있어요. 모두 잘 자랐습니다. 그 군인분 덕분에. 오성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를 문질렀어요. 그 순간 김민호 할아버지의 시선이 오성준 할아버지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발견. 그 손에 흉터는요. 오성준 할아버지의 왼손 엄지에는 특이한 비자형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이건 오래전 다친 상처입니다. 오성준 할아버지가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군번줄 하나를 꺼냈어요. 혹시 이걸 아십니까? 오성준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 했어요. 여기서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할아버지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성준 할아버지는 정말 김민호 할아버지가 40년간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군번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밀이 2부에서 밝혀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